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외국인 선수 제도를 없애고 국내 선수끼리 뛰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것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몇몇 이제 농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길래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는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그게 옳고 그르다가 아니고 제가 점프볼 편집장으로 자리를 하고 점프볼 라이브 방송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에 매운맛과 순한맛으로 두 분류를 나눠서, 제가 매운맛, 그러니까 왜냐면 기자들이나 후배들이 리스크 있는 방송을 하다 보면 구단에 대한 그 친구들한테 리스크가 가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제가 떠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얘기를 제안한다든지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맡았고, 좋은 부분 아니면 선수 인터뷰 이런 부분들은 후배들한테 맡겨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2번을 했어요. 점프볼 매운맛이라는 주제로. 점프볼 유튜브에 가시면 그 전에 2번 방송했던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신 분들은 내용이 꽤 괜찮았다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한, 외국인 선수 제도를 없애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받고 있어서 사실 뭐 정답은 없죠. 폐지를 시키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인 선수 제도를 유지한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대에 뒤처져 있는 발상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제가 준비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선수 제도는 프로 출범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뭐 총재 바뀔 때마다 바뀌다시피 했죠, 외국인 선수 제도가. 그러다가 이제는 2인 보유 1인 출전으로 쭉 오고 있죠. 근데 이 가운데 외국인 선수 없이 우리나라 선수끼리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최근에 농구 팬들 사이에서, 커뮤니티에서도 꽤 이것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뤄봐야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는지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에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방송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졌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외국인 선수 제도를 폐지했다라고 하면 어떤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고나운님이 국내 선수 스타성,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내 빅맨이 더 살아나잖아요. 그건 맞고요. 국내 선수들 연봉 상승,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구단이 돈을 아낄 수 있어요 하셨는데 아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국내 선수 연봉이 오를 거기 때문에. 외화 유출이 없어진다. 외화 유출은 없어지겠지만 국내 선수 연봉이 많이 올라가겠죠. 외인조차 찬성하지만 협회에서는 안 하겠죠. 구단에서도 선수풀이 적은 팀은 반대할 텐데 하셨는데, 구단이 돈을 못 아껴요. 국내 선수한테 돈이 더 들어가니까 돈 절대 못 아낍니다. 빅맨 가치 상승, 경험치 많이 먹어서 그만큼 해외에서 경쟁력이 조금이나 올라갈 것 같은데 하셨는데,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와 얘기를 해드릴게요. 트레이드는 줄겠죠. 국내 장신 선수 FA 때 먹튀 증가, 그것도 맞고요. 국내 선수들의 자신감 상승. 자, 일단 강점은 확실히 국내 센터들의 입지가 좀 늘어나겠죠. 외국인 선수 빈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송창무 선수나 김동량 선수, 출전 시간이 많지 않은 빅맨들의 출전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거고, LG의 박정현 선수, 김승원, 김민욱, 게임을 뛸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감독의 전술 전략이 진짜 중요해지죠. 감독의 능력치가 중요해질 것 같다. 그 이외에 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외인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강점이 없다는 거죠. 외국인 선수 있고 없고랑 KBL 인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농구 팬들이 원하는 모습이 클러치 상황에서 국내 선수가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아마 모비스가 한때 이대성이가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을 했을 적이 있었어요. 17, 18 시즌이었나? 근데 레이션텔이랑 마커스 블레이클린가가 있었는데, 그때 이대성이가 공격을 해서 했더니 팬들의 반응은 용병이 해야지 왜 네가 해야 되냐, 그런 반응이었죠. 연홍 보면 국내 선수들만 리그 진행하는데 국제 경쟁력이 좋던데요 하셨는데, 국제 경쟁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규 리그 경기가 35경기인데 외국인 선수 폐지를 하면서 30경기를 줄였어요. 국내 선수만으로는 35경기를 다 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경기 수를 줄였습니다. 근데 남자 농구도, 제가 볼 때 남자 농구는 지금 54경기니까 한 라운드는 빼야 돼요. 45경기 정도는 최소 45경기 정도는. 그리고 여자 농구는 박지수는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WKBL에서는 본인의 키에 비슷한 선수조차 없으니까. 그럼 제가 이제 단점에, 외국인 선수 제도를 폐지했을 때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국내는 10개 팀이 있습니다. 선수 풀이 한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할 게 너무 많죠. 농구 선수 농구 풀이 풍부하지가 않죠. 그리고 현재 국내 팬들은 KBL은 NBA만큼 트레이드가 많지 않아서 재미없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NBA는 30개 팀이 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10개 팀이 하는 KBL에서는 트레이드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KBL은 셀러리 캡도 있어요. 물론 이제 셀러리 캡을 넘어가도 되도록 허용을 했지만, 소프트 캡으로 했지만, 그래도 KBL 팀 대부분은 셀러리 캡을 지키려고 합니다. KBL 구단들이 흑자를 내는 팀이 없으니까. 지금 KCC만 셀러리 캡 넘어갔을 뿐 나머지 팀들은 셀러리 캡을 넘기가 쉽지 않죠. 그 상황에서 지금 리그의 의외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는 결국 외국인 선수밖에 없어요. 매 시즌을 앞두고 각 팀은 물론 FA를 통해서 선수 보강을 하긴 하지만, 팀의 가장 큰 전력인 외국인 선수 부분을 매 시즌 재계약을 하든 변화를 주든 이 부분에서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 상황 자체가 리그 판도의 변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거기다가 물론 시즌 중간에 트레이드는 없지만 외국인 선수 교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없는 거를 외국인 선수 교체를 통해서 팀 전력에 변화를 주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지금 결국 외국인 선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궁금증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몇몇 분들의 뜻대로 외국인 선수 제도가 폐지가 되고 외국인 선수가 시즌 전에 들어가지가 않고 중간에 외국인 선수 교체도 없다 그러면 어떤 리그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재미를, 중간에 외국인 선수 바뀌어서 누가 오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이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면 리그의 재미는 뚝 떨어지겠죠. 일단 리그의 재미가 떨어집니다. 국내 선수만 뛰기 때문에 경기력이 내려갑니다.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리고 국내 선수가 뛰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상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국내 선수의 부상 문제가 많아지죠. A급 선수들의 부상이 계속 나오겠죠. 게임을 많이 뛰니까. 그럼 그 부상 선수가 나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우리나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량이 안 나옵니다. 생쥐띠님 평균 득점 내려갈 거예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70점대 초반으로 갑니다. 지금 80점으로 올려놨죠. 80점을, 지금의 KBL은 평균 80점을 해야지 플레이오프를 바라볼 수 있는 리그인데, 국내 선수로 가면 무조건 70점대로 내려옵니다. 무조건.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리그에 대한 흥미도가 줄어듭니다. 가뜩이나 10개 구단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 이동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우리가 갖고 안 쓰던 선수가 딴 팀 갔을 때 잘했을 때 근데 잘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 때문에도 지금 트레이드를 안 하는 팀들도 있는데, 외국인 선수 제도마저 없다 하면은 리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국제 경쟁력이 늘어날 것이다. 국내 선수끼리 뛰면. 이거는 정말 택도 없는 얘기예요. 완전히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정말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왜 국제 경쟁력과 상관이 없냐.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국내 선수들이 뛰면, 외국인 선수가 없으면 국내 선수의 기회가 많아지죠. 그리고 선수들의 기록이 올라갈 겁니다. 기록이 당연히 지금 상승하겠죠. 지금 여자농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똑같아요. 예전 같으면 게임을 5분 뛸 선수가 외국인 선수가 없어지면서 한 10점을 넣는단 말이죠. 그럼 이 선수의 연봉이 올라가요. 선수의 연봉이 다 올라가요. 외국인 선수 없이 뛰면 평균 20점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선수도 연봉이 올라갈 거예요. 한국 농구 수준은 그대로인데 외국인 선수가 없어지면서 한국 농구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 선수의 연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국내 선수 연봉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많죠. 일본도 유키 토가시가 1억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억 원을 받는데, 유키 토가시는 그만큼 벌어와요, 돈을. 일본 팀들은 10억을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유키 토가시가 10억을 벌어오기 때문에 10억을 주는 거예요. 유키 토가시 관련한 상품들, 유키 토가시로 인해서 팬들을 모을 수 있고 그런 흡입력이 있다는 거죠. 유키 토가시한테 10억, 11억을 줘도 우리 팀이 그만큼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0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허웅 선수 말고는 그런 흡입력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이건 그냥 대표팀이 가서 게임 그냥 국제대회 한두 게임 세네 게임 뛰고 온다고 국제 경쟁력이 올라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나가서 그들과 부딪힐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죠. 저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이 좋아지려면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과 부딪히는 거에 대한 이질감이 없고, 거기서 농구를 배우면서 해외 농구의 시스템이나 문화를 배워오고, 지금 한국 농구는 되게 폐쇄적이잖아. 그걸 배워올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현중 선수 같이. 제가 아까 조상현 대표팀 감독하고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고 왔거든요. 얘기 좀 하고 왔는데, 조상현 감독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국제대회를 나가서 결국 이현중, 이대성, 라거나 이 셋을
빼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셋은 뭐 남미 선수, 유럽 선수를 만나는 거에 대한 이질감이 없어서 결국 걔네들은 자기 플레이를 하는데 다른 선수는 처음에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거에 적응이 안 돼서 그냥 그거 느끼다가 대회가 끝난다는 거죠. 어쨌든 해외에 나가는 선수들이 많아야 거기서 부딪혀 오고 그 선수들이 다시 돌아와서 해외에선 이런 농구를 해라고 그 선수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코치가 됐을 때 다른 해외에서 가르치는 농구 스타일로 지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KBL에서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해외를 더 안 나가요. 지금도 해외를 안 나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KBL에서 연봉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굳이 해외를 나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해외를 나가면 제 생각에 허훈이나 이대성, 송교창 요 정도 선수들이 지금 호주가 아시아 쿼터 하거든요. 호주가 호주 리그가 아시아 쿼터를 해서 지금 뭐 저우치 이런 선수들이 호주 가 있어요. 카이 소토 이런 애들이 가 있는데 만약에 이대성, 허훈, 송교창 이런 선수들이 호주 리그를 가면 연봉을 얼마 받을까요?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아시아 쿼터를 다 감안을 해도 1억에서 1억 5천이에요. 지금 KBL에서 5억, 6억을 받는 선수들이 내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해외 리그를 나가려고 할까요? 물론 이대성 같은 경우는 애가 워낙 도전적이고 그런 면이 자기가 해외에서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한 포부가 있으니까 뭐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굳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외국인 선수를 제도를 폐지시키면 국제 경쟁력이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외국을 더 안 나가기 때문에 더 멀어져요. 국내 선수 연봉이 올라가면 외국을 더 안 나갑니다. 국내에만 있으니 국내에서 국내 선수들과 계속 국내 선수들끼리만 섞어서 뛰는데 뭐하러 외국을 무슨 경쟁력이 올라갑니까? 대학리그 선수 대학교에서 뛰는 선수보다 프로에 와서 뛰는 선수가 실력이 빨리 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대학리그에서만 뛰니까 좀 더 수준 높은 리그에 빨리 오면 빨리 늘겠죠. 똑같아요. KBL이 외국인 선수 없이 그냥 그저 그런 국내 선수끼리 여기서 뛴다 그러면은 국제 경쟁력 절대 안 올라가요. 대신 국내 선수들 뛰는 풀은 많아지겠죠. 국제 경쟁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 셀러리 캡을 더 낮춰야 된다. 안 낮춰져. 그럼 뒷돈이 또 나와요. 지금 만약에 지금 5억 받는 선수들을 기록이 올라갔어요. 근데 셀러리 캡을 이 정도 안 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선수들이 그거 인정할까요? 지금 받는 돈에서 외국인 선수 제도를 없앴다는 이유로 우리는 셀러리 캡을 낮출 것이다라고 하면 선수가 인정하나요? 절대 안 돼. 그 뒷돈이 또 발생하면 또 이거는 국내 선수끼리 국내 외국인 선수가 없으면 국제 경쟁력이 올라간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외를 나가는 선수가 더 없다.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 나가고자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국내의 선수끼리 해서 우리가 올리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선수 제도를 없앤다고 국제 경쟁력이 올라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외로 가서 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어린 선수들이 굳이 해외를 내가 내 아들이 만약 제가 아들이 농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연봉 5억을 받을 수 있는데 해외 나가서 고생한다면은 여러분들 반기겠어요? 안 반긴단 말이죠. 근데 국내 선수들끼리 뛴다? 연봉 더 올라간다니까요. 당장 제가 볼 때 만약에 다음 시즌부터 연봉 외국인 선수 제도 없애. 몇몇 분들의 뜻대로 외국인 선수 없애. 자, 우리 경쟁력 올려봅시다 했어. 제가 볼 때 일단 10억짜리 나옵니다. 무조건 10억짜리 나옵니다. 1, 2년 안에 10억짜리 나옵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 정도가 되나요? 만약에 진짜로 10억을 받아서 그만큼의 파급을 낼 수 있는 선수라면은 10억을 줄 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는 태생 자체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태어난 태생이 그래서 뭐 농구는 나중이었지만 야구든 축구든 태생이 어쨌든 그랬지만 흑자를 낼 수 없는 리그예요. 지금 상황과는 정말 상관없는 일. 지금은 정말 맞지 않는 일이다. 국내 농구 선수한테 10억은 지금 우리나라 농구 시장 그리고 수준에 따라 비해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런 선수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올해 10월부터 하는 아시아 슈퍼리그 아니면은 지금 호주가 아시아 쿼터를 하거든요. 진짜 내가 연봉과 상관없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도전 전식으로 한번 호주에 가서 뛰어본다. 호주에 가서 뛰어서 한 시즌을 뛰고 온다든지 한두 시즌을 뛰고 온다든지 그래서 그 선수의 여파로 나가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 농구 대표팀 A매치 할 때 선수 명단 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중간에 선수 명단에 한두 명은 그래도 외국 팀이 나와요. 외국 팀으로 돼 있어요. G리그 어디 되는데 한국은 다 12명이 전부 다 한국 팀이에요. 그런 것도. 그리고 제가 축구 기자도 했었잖아요. 축구 기자 했을 때도 약간 느낌이 그래요. 선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꽤 있잖아요. 특히 손흥민 선수 같죠. 토트넘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면 딱 봐도 내가 상대 팀으로 한국을 만났다. 근데 한국을 잘 분석이 안 돼 있어. 딱 봤을 때 토트넘?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손흥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수준이 올라갑니까? 그 선수 하나로. 농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지금
해외로 나가는 선수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에서 갑자기 국내 선수만 뛴다라는 거는 더 이런 국제 경쟁, 가뜩이나 국제 농구와 멀어져 있는 한국 농구를 더 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만으로도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저는 뭐 외국인 선수 제도를 뭐 갑자기 뭐 단신 제도를 만든다든지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외국인 선수 연봉을 낮추자 뭐 그런 것도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자율 경쟁 시대를 만들어야지 그걸 왜 규제를 합니까? 팀에서 뽑고 싶은 선수, 필요한 선수를 뽑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리그가 우리 팀의 단점을 채워야 되는데 리그가 규제하는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선수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선수를 데려와야 돼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도 오케이 좋아요. 지금 제도는 좋고 외국인 선수 연봉도 없애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선수 제도는 지금이 베스트다. 국내 선수도 어느 정도 국내 선수들의 역량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 풀도 돌고 외국인 선수 제도가 만약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해외 농구 에이전트들과의 관계들도 다 단절이에요. 거래가 안 되니까. 단신 신장을 또 제한을 해놔요. 만약에 단신 얘를 뽑아야 되면 또 키 갖고 또 이러려고? 또 키 갖고 또 막 이래 갖고 제가 190이니 185니 그러려고? 전 그런 것도 싫다 이거죠. 꼭 말라와요. 뭐 쟤는 뭐 190인데 키를 줄였다는 둥, 쟤는 그 키가 아니라는 둥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얼마나 꼴사납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자. 그냥 두고 대신 연봉을 더 열자. 돈 많이 쓸 팀은 좋은 선수 데려오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연봉을 낮춰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인 선수 연봉을 낮추면 또 개차반들이 옵니다. 그래도 지금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선수들이 인성이 진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와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엔 뭐 대마초 하는 놈 무슨 뭐 마약하는 놈 맨날 이태원 가서 한국 여자 만나는 놈들 엄청 많았어요. 개차반들 진짜 별의별 놈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서 집에 저기 운동 꾸준히 하는 애들 심지어 음식 식단 조절하는 애도 있었고요. 지금 식단 조절하는 선수도 엄청 많아요. 요즘 선수 인성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물론 그 와중에 인성도 되게 좋은데 내가 진짜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 있긴 있겠죠. 낮추는 만큼 그만큼 선수 수준도 떨어진다는 거. 100만 달러까지 올려야 하시는데 100만 달러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제한을 풀면 돼요. 제한을. 100만 달러 이상도 와도 괜찮아요. 와서 감독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만약에 계열사 하나 팔아갖고 뭐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려왔어.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려왔는데 막 자밀 원이하고 맞짱을 떠. 자밀 원이가 막 갖다 비벼. 이러면은 감독 날아가는 거죠. 뭐 책임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비싸게 못 데려와요. 절대로. 그 시장가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그래서 제한을 없애도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없애야 될 게 뭐가 있냐. 타 구단에서 기량 밀달로 퇴출된 선수를 그 시즌 안에 딴 팀에서 데려가도 상관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예전에 선수들이 뒷돈 주고 이거 데려오면 태업한다고 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선수가 뛰다가 그 선수한테 야 뒷돈 줄게 일로 와 하면은 글로 가는 것 때문에 뭐 태업한다 뭐 그래갖고 만든 제도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것들이 얼클락 같은 선수는 좀 아깝잖아요. 아부 이런 선수 아부는 사실 농구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기회를 더 받았으면 그래도 LG에 있을 때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간에 뭐 선수 빵꾸 났을 때 데려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팀에서 그냥 기량 메달로 나온 선수를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조금 바꿔도 되지 않나. 외국인 선수 제도를.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 이해는 잘 되셨나요?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일정이 잡히면은 예고를 해드리겠고요. 저 가볼게요. 안녕.